르나스 5세 내가 무섭게 생겼나? 한숨을 쉬며 순경을 바라보는 기근이 알 듯 모를 듯 미묘한 미소를 짓는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야로한 미소다. 그리고는 21살 아니 22살? 잘 모르겠네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바보라, 내 나이도 몰라 하는 식으로 미묘한 말을 한 것이다. 아니 비꼬는 듯한 말로 막 나가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그래, 나는 바보라, 내 나이도 모른다. 나도 내 몸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밥도 잘 먹을 줄 모르는 바보라.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는데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적으면 되는 거야 하고 비꼬는 중이다. 그러나 소리 없는 항변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서 반항하는 연약한 자의 외침일 뿐이다. 순경은 정말로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순경을 개무시해버리자 하는 생각에 혼자서 반항하는 중인 것이다. 왜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일까? 내가 지금 순경을 무시해도 마음속으로 하니까 순경은 전혀 모를 것이다. 나를 벌 주거나 감옥에 넣을 순경도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고 용기가 생긴 것이다. 나도 이제부터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당돌하게 맞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에 오기 전에는 순경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일 것이다.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보기만 해도 무서울 것이다. 나쁜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이라 싸움도 잘하지만 내가 속으로 욕하는 것도 알 것이다. 꿈에라도 나타나면 큰일이니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에 겁먹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순경들도 그냥 사람같이 생겼고 속으로 욕해도 알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담대해진 것이고요. 막 나가고 있는 것이다. 목마르지 않아도 온다. 고향이 어디야? 보숙면 홍월리라고 했지? 보숙면 홍월리. 기술 같은 건 배운 것도 없지? 그럼 없지. 내가 뭐 또 배운 것도 없지. 들고자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바보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 얼굴에 미묘한 미소까지 지으며 반말하는 기근이 순경이 어처구니 없는 모양이다. 멍하니 바라본다. 그 모습에 깨소금 맛을 느낀다. 처음으로 가져보는 짜르르한 느낌이다. 이상한 기류로 흐르는 상황이다. 어떨떨한 표정으로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경찰 얼굴에 원인 모른 미소가 피어오른다. 자신의 잘못된 언어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한 것을 눈치를 챈 것일까? 계속된 반말에 굳어졌던 순경 얼굴에 사르르 선한 웃음이 피어난 것이다. 이제 조사가 모두 끝났어요. 조금도 마음에 부담 갖지 말아요. 서류를 잘 작성해야 군대 가지 않도록 조치하거든요.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본 것이에요 하고 말한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더니 아예 존대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도 말도 공손해진 것이다. 기근이가 오히려 어안이 벙벙하다. 별 이상한 순경도 다 있네. 왜 이렇게 징그럽게 웃으면서 말을 징그럽게 하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정말로 별꼴이 반쪽이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갑자기 변모한 순경 모습이 너무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고마운 것이 아니라 징그러웠다. 그러나 한편 마음에서는 오늘은 참으로 별 요상한 일도 다 있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일까? 혹시 순경이 나한테 항복한 것일까? 하고 생각도 했다. 그러나 순경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서류를 잠시 아버지에게 보여준 후 서랍에 넣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근이는 작은 한숨을 쉰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순경에게 고마운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손꼽만큼도 없다. 서류가 잘못돼도 자신을 끌어다가 군인을 만들 사람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한 것이다. 아니, 마음이 혼란하다.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변하고 소설처럼 변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자신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공연히 고생하셨네요. 아저씨 조심해서 가세요. 아버지 등에 업혀서 기서를 나오는데 순경이 문 앞까지 배흥하며 말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 순경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모양이다. 그래서 미안해서 인사를 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다. 배웅을 나온 순경이 신기하기도 했고 고맙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없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한 부정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터벅터벅 걸어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 아들을 의자에 내려놓은 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여기가 빵집일까 만두집일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린다. 기군이 눈에 빵 만두가 많이 쌓인 것이 보인 것이다. 평택에만 가도 어마어마해. 안중보다 빵집도 많고 만두집도 많아 하고 밑에 남동생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들이를 한 적이 없고 동네 가게도 가본 적이 없기에 헷갈리는 것이다. 배고프지 않니? 뭘 좀 먹고 가자. 빵 먹을까? 만두를 먹을까? 아버지는 말했다. 정신줄을 놓고 있는 아들. 아버지 말에 정신이 들어 다시 한 번 더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정말로 여기가 만두집일까 빵집일까 하고 또다시 중얼거린다. 다시 바라본 부엌. 세 사람이 있었고 빵 만두가 몇 개의 쟁반에 가득했다. 좀 전의 모습이여. 변한 것은 없지만 기근이 눈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빵만두가 신기한 것이다. 먹을 것이 이토록 많은 것을 처음 본 것이다. 동네 가게만 보아도 신기했을 것인데 전문 빵만두집을 보게 되었으니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다. 빵만두가 가득한 쟁반들이 너무도 신기한 것이다. 평택에 가야 한다는 걱정으로 마음을 빼앗겨 어젯밤 잠도 자지 못했다. 아침도 먹지 못했다. 그러나 배는 고프지 않았다. 침이 마른다. 모래를 씹은 것처럼 이상 야릇하다. 그러나 맛있게 보이는 빵 만두가 이상하게 먹고 싶지 않았다. 벌써 2시가 넘었네. 아버지는 배가 많이 고프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 것이나 좋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전한 것이다. 아버지는 손짓하여 주인을 부른다. 저 사람이 주인인 모양이다. 아주 큰 부자인 모양이다. 저렇게 먹을 것이 많으니 평생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걸어오는 남자를 보면서 기근이는 생각했다. 몸집이 뚱뚱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40대쯤 된 남자. 그러나 미운 상은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가 바로 빵과 만두를 만들어서 파는 주인인 것이다. 저렇게 먹을 것이 많으니 얼마나 돈도 많을까 하고 생각했다. 주인 남자가 부러웠다. 매일 빵과 만두를 많이 먹어서 살도 이쁘게 찐 모양이다. 또다시 중얼거린다. 그 당시에는 살이 찐 사람이 귀하던 시대이기에 기근이는 부자로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다. 어쩌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잠시 후 빵만두가 한 접시 나온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빵만두를 접시에다 놔가지고 온 것이다. 먹고 싶지 않으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한다. 컵에 물로 입술을 죽인 후 빵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고 씹는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나? 불구자로 태어난 내가 잘못이다.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건강하면 아버지가 고생하며 이곳까지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못난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온 아버지. 마음이 찡하다. 애잔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슬며시 바라본다. 안중에서 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큰일이다. 또 어떻게 자전거를 타지? 자전거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후라 학생들이 엄청 많아서 놀림을 많이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다시 고민에 빠진다. 오후 타 동네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조롱당할 생각에 기가 막힌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놀림을 받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한 것이다. 갑자기 무언가가 짓누름을 느낀다. 한 가지 걱정도 버거운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다. 주위를 살핀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많은 시선이 자신을 훔치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오늘은 참으로 재수가 온 붙은 날이다.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다. 아니, 어른들이 빵이나 만두를 먹으면 그만이지. 왜 눈알이 빠지도록 쳐다보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 구경감인 줄 아니? 정말로 모두 죽여버리고 싶다. 정말로 미치고 연병하겠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욕을 한다. 작은 한숨을 길게 내어진다. 어차피 못생겼는데 이상하게 생긴 것이 맞는데 남들이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말고 빵이나 만두를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무엇하려고 신경 쓰면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신경이 예민하여 혹시 관민중상에 스스로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말로 모르세 하고 싶다. 신경광민중상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상처만 받은 인생 어쩌면 심각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속담이 있다.
약자의 마음을 연약한 심정을 안타까움으로 전달하고 하는 속담이다. 기근이 어려서부터 동네 아이나 어른과 눈이 마주치면 지레 겁을 먹고 했다.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이유 하나로 눈, 입이 사정없이 매질했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조롱을 한 것이다. 결론은 사람들의 무시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조차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것이다. 조롱의 대상이기에 병든 인생이 된 것이다. 천대받는 인생이지만 눈길은 열려 있었다. 사람인지라 생각하는 마음도 열려 있었다. 결국은 고민 근심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결국 기근이는 욕쟁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남은 것일까? 잔디처럼 칠밥인 인생에게 무엇이 남은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남겨진 것이 없다. 지덩이만도 못했던 인생이기 때문이다. 고민하며 중얼거리는 버릇과 욕을 품은 마음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아님 미워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이 남았다. 자신이 믿고 싫었고 세상의 가족이 믿고 싫었다. 이웃이 싫었다. 왜 형제 중에 나만 이상하게 생겨서 사람들의 눈여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불구자로 낙인이 찍혀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의 몸뚱아리가 너무 싫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소리 없는 울음을 울기도 했다. 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날도 혼자 욕하고 분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작은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뿐이다. 나도 권총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중얼거린다. 조금 전에 지소에 갔을 때 순경이 권총을 허리에 찬 것을 보았다. 나도 권총이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나를 욕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총으로 겁주면 무서워할 것이다. 겁이 나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아쉬운 시선으로 권총을 바라보고 했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권총을 소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없는 인생의 마음일 뿐이다. 힘이 있으면 온몸에 힘이 소진될 때까지 사람들을 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여자 한 명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다.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긴 한숨을 쉰다. 그리고 나쁜 인간들아, 제발 나 좀 쳐다보지 말아라. 나도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아프고 슬픈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니? 나도 미치고 환장하겠다 하고 중얼거린다. 스스로 마음을 찢는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 놓아 울고 싶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버지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기에 원망이 가득한 두 눈만 껌뻑일 뿐이다. 그래, 니네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 어차피 당해야 하는 아픔이라는 생각에 사랑
구경이라도 해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용기를 내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과 마음의 자신도 알 수 없는 독을 품은 시선이다. 희한한 일이다. 상대방의 고개를 돌린다. 예전에는 어라 병신 자식이 노려보고 지랄하네. 네가 노려보면 어쩔 것인데 하고 말하며 이마에 군밤을 치기도 했다. 무서워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 상대방의 시선을 피한 것이다. 처음 보는 현상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옆에 사람도 바라본다. 신기하다. 또 피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내가 무섭게 생겼나? 아니면 내가 징그럽게 생겨서 피하는 것일까? 고개를 까웃거린다. 거울도 보지 않는 기근이 자신의 얼굴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자신의 얼굴이 무섭거나 징그럽게 생겨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세상에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어쩌면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강한 인상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나도 이제는 성인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을 먹고 나의 눈길을 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을 했다. 자신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신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변, 아니 궤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신도 놀란 것이다.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어쩌면 자신도 진귀한 인생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다. 특이한 사람인데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여세를 몰아 두 사람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아니 쏘아본다. 정말로 자신에게 기묘한 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다. 신기하게 두 사람도 피했다. 그거 참 별꼴이 반쪽이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 신기한 일이다. 나에게도 이렇게 신통한 방법이 있었네. 이제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별것이 아니구나. 내가 괜히 바보처럼 겁먹고 살았구나. 혹시 내 눈에서도 신비한 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도 신기한 변화. 자신도 놀란다. 무협지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눈에서 광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왜 무협지를 생각하는 것일까? 무협지, 별의 별 공상 이야기를 사람에게서 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상을 동원하여 작가들이 책을 만들어낸다. 청소년 때의 무협지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공상에 심취하기도 했다. 어쩌면 나에게도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신의 시선을 피하자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네. 저 할머니들은 아주 배짱이 두둑하구나. 긴 한숨을 쉬며 중얼거린다. 앞쪽, 뒤쪽, 오른쪽 모두 제압했다. 그러나 왼쪽에 앉아있는 할머니 두 사람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시선으로 다가온 것이다.
두 사람 할머니 고개까지 끄덕이며 혀까지 차면서 말을 주고받는다. 그것도 기근이가 제일 싫어하던 말을 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안 왔어야 하는데 잘못 태어난 인생이라고. 안 된 말이지만 살아보았자 부모 형제만 속썩이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한평생 살아보았자 부모 속이나 썩게 할 인생일 뿐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몸서리 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요. 듣기 싫어하던 말인데 쪽집게처럼 골라서 하고 있었다. 왜 이러한 일까지 벌어진 것일까? 젊은 놈이 건방지게 눈을 흑이고 지랄하네. 자신이 못난 것은 생각지 못하는 모양이야. 어디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저렇게 건방진 것이야. 나이 많은 사람은 쏘아보는 저분은 정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망나니 짓이지 뭐야 하고 할머니들이 속으로 욕을 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들은 왜 가련한 인생을 거북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유쾌해 계속됩니다.